안녕하세요. 오늘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세안 관계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었죠. 그래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오늘 특별히 아세안의 이해와 그리고 한 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사회문화 협력에 대해서 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아세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에서 통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4개의 C, 이런 키워드를 안다고 하면은 아세안을 이해하는 분이 좀 더 쉽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4가지의 C로 시작하는 아세안, 그래서 첫 번째 아세안 헌장, 차터, 아세안 공동체, 커뮤니티, 아세안 연계성, 커넥티비티, 아세안 중심성, 센트럴리티, 이렇게 4개의 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한아세안 관계, 특히 사회문화 협력 분야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장은 한국과 아세안이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미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세안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아세안은 동남아를 뜻한다. OX로 바로 답하기가 좀 어렵죠? 이번 퀴즈는 오늘 수업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래 로고는 아세안 공식 로고일까요? OX 퀴즈입니다. 아세안 로고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인 만큼 볕단 10개를 묶어 화학과 번영을 나타내고 있는 로고인데요. 좀 전에 아세안 로고는 아세안의 관광을 프로모션하는 그런 로고였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회원국은 10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전에 볕단이 10개에서 힌트를 얻으셨죠? 맞습니다. 10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은 이번에는 하나의 통합된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유로존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아세안에 갈 때 화폐를 환전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죠? 통합 화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모토는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이다.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세안에 대한 기본 지식 레벨 1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아세안 4개의 C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헌장 먼저 보시면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2007년 아세안 창설 40주년에 공동체의 헌법격인 아세안 헌장에 서명하고 이 헌장은 2008년에 발효가 됩니다. 아세안 헌장을 이해하려면 아세안 탄생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이 아세안 데클러레이션, 일명 방콕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5개 국가가 창립 멤버국입니다. 이후 브루나이가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세안에 가입하였고요. 이어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마지막으로 1999년도에 캄보디아가 합류하여서 10개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세안을 창설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1967년 베트남전 본격화되던 시기이고요. 인도, 차이나에는 공산주의 확산이 이루어졌었어요. 또 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민 지배를 받다가 제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들인데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했죠. 또 당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들을 동남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세안 설립 목적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 안정, 즉 정치 안보에 있어서 peace, 경제적으로는 prosperity, 사회문화적으로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는 지역 협력체를 세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출발한 거죠. 그러면 아세안 탄생 이후
이제 5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동남아 지역의 주도 세력으로 모든 강대국들이 눈여겨보는 패권 경쟁의 지역 중심이 이제 아세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현장 제일 먼저 성을 좀 볼까요? We, the peoples 시작을 합니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people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좀 많이 인용이 될 거예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른데요. 국민, 민중, 인간, 사람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오늘 강의에서는 사람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아세안은 아세안 현장으로 규범을 기반으로 법인격을 갖춘 협력체임을 분명히 하고 또 세계와 더 긴밀히 협력 중심의 역할을 하고자 그동안 이제 걸림돌이 됐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열린 공동체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러 나라들이 이제부터 또 앞다투어서 아세안에 대사를 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아세안 3국이 위치한 자카르타의 아세안 대표부를 개설하고 아세안 주 아세안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방식, 아세안을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세안은 아세안만의 방식으로 발전을 이루었어요. 상호 협의를 통한 합의, 만장일치제를 추구하고요.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은 아세안-X라고 좀 유연성을 두고 있고요. 아세안의 모토, 조금 전에 퀴즈 다 맞춰보셨죠? 하나의 비전 아래 하나의 정체성을 추구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모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세안 10개국 어떤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두 잘 아시겠죠? 10개국이 근데 회의를 무척 많이 하는데요. 1년에 1000여 번의 회의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아세안의 공용어는 영어이고요. 반대로 또 EU는 23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아세안 공동체로 들어가 볼게요. 아세안 공동체는 1967년 아세안 탄생이고 아세안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통합을 위해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요. 드디어 2015년 말 하나의 공동체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명, 세계 3위 인구고요. 또 중위 연령이 29세의 젊은 소비층을 가진 아주 에너제틱한 공동체로요. 3조 달러 명목 GDP를 가지고 있고요. 지구촌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아세안 지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여기 초록원을 보시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렇게가 동북아시아고요. 동남아시아는 빨간색 원에 있는 아세안 10개국과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까지 11개국입니다. 동남아시아가 11개국이 되는 거죠. 이 두 지역을 합해서 동아시아라고 하고요. 또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해상무역의 통로가 되었고 오늘날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송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세안이 1967년 창설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구했는데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선언했지만 완전히 통합을 이루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더 긴밀하고 촘촘한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 공동체 선언과 동시에 이후 10년간의 청사진과 비전이 담긴 아세안 비전 2025를 또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람 지향적, 사람 중심의 아세안. 그렇죠?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를 창립하고 또 세워서 얻는 모든 혜택을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함께 나누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세안 공동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완전히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을 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출범한 공동체는 세 개의 기둥, 즉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이렇게 세 개의 공동체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2015년 이제 12월 31일로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을 했는데요.
저도 많은 기자들로부터 좀 전화를 받았어요.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을 하는 것인지 AEC,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는 것인지 혼동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세안에 아무래도 AEC가 굉장히 또 사람들 관심도 많고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AEC가 더 많이 부각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특징은 이렇게 공동체로서 또 적을 만들지 않고요. 어느 모든 전 세계 파워들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 아세안 내에는 어떤 헤게모니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리딩 국가를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세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유는 뭐 GDP나 그 나라의 파워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지만 아세안은 선진국이나 아직 개발도상국이나 똑같이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굉장히 무척 동등한 관계에서 아세안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공동체의 다양성 속의 통합,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볼 텐데요. 아세안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문구가 Unity in Diversity입니다. 종교만 보더라도 지구촌 최대 무슬림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무슬림 인구가 많죠. 또 대륙부 국가들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는 대부분 불교를 많이 믿고 있고요. 또 1억 인구에 달하는 필리핀은 또 스페인 지배를 333년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 밖에도 수많은 토속신앙,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독교 또 기반인 이유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은 고대 해상무역, 또 중국의 실크로드 무역으로 아랍을까지 중동까지 지중해 또 유럽까지 이렇게 해서 문화적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걸쳐서 받았는데요. 또 유럽은 16세기부터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아세안을 식민지화하면서 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죠. 아세안 국가들의 휘장인데요. 첫 번째가 태국,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국장이에요. 그런데 태국은 불교인들이 많고 또 이슬람을 많이 믿는 또 인도네시아이지만 이 국장은 힌두에서 온 가루다를 또 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이렇게 다양한 게 또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다양함은 좀 부담이 되는 다양함이겠죠. 그리고 아세안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통합해 나가는데 많은 도전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발전 1등국 싱가포르를 볼까요? 1인당 GDP가 6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캄보디아, 미얀마는 아직도 2천 달러가 안 되죠. 인도네시아가 또 2억 6천만 명의 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반면에 브루나이는 45만 명 정도이죠. 정치 제도도 브루나이처럼 국왕이 있는 군주 제도도 있고요. 또 내각제, 대통령제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아세안 국민은 인구가 또 60세 이하가 60%가 35세 이하이고요. 중위 연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세. 한국의 중위 연령은 벌써 40세가 넘었고요. 유럽은 40대 중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아세안의 소비층이 두터워지면서 또 아세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세안은 컴퓨터 시대를 그냥 뛰어넘어서 모바일 시대로 갔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습니다. 국민 대비. 그리고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게 아세안이 탑 3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그 이미지에는 또 유럽연합이 더 강하게 이제 들어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이 지역은 오랫동안 지역 통합을 이끌어 왔는데요. 1957년, 그러니까 EU가 10년 정도 더 빠르죠. 또 멤버 스테이트 회원국은 28개국, 영국이 브렉시트로 완전히 나간다 그러면 27개국이 되겠죠. 아세안은 반대로 또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들어온다면 11개국 체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구는 아세안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GDP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여도는 EU가 22%, 아세안은 3.3%. 그렇지만 annual average GDP를 보시면 아세안은 5%대의 지속적인 성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세안에 있어서 아세안과 이 유럽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 공통점은 당연히 뭐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지역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 협력 기구라는 점이죠. 또 평화 증진을 위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대전을 겪은 유럽은 대전의 그 참화를 통해서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아세안 역시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아세안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다른 점은 유럽은 유로존, 아세안은 단일화폐가 아직 없고 또 아세안은 정부 간 국제기구 기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서로 간의 그 주권을 존중하고 있는 반면에 EU는 초국가적인 권한을 지닌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세안 연계성인데요. 아세안은 경제 공동체를 가속하기 위해서 2010년에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요. 그래서 연계성은 회원과 회원국 간 사람, 물자,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적, 또 제도적 연계를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연계성은 뭐 인프라라든지 도로, 항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센트럴리티는 아세안이 강대국에 의해서 주변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아세안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체제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아세안 30주년을 맞이해서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중일 정상들을 동시에 초청해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하게 되고요. 또 각 초대국가 1대1로 아세안 플러스 1 정상회의도 이어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아세안 플러스 3 체제가 설립이 된 다음 해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EAVG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설립하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동아시아 협력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협력과 이 공동체, 오늘 우리 학생들이 듣고 있는 이 과목도 아시아 공동체론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동아시아 또 아시아의 협력을 위해서 중요한 모멘텀을 주도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왔습니다. 외환위기가 1997년 시작이 된 거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상상이 떠오르시죠? 그때 당시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제 금융도 받고 구조조정으로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는데요. 이런 외환위기가 태국에서 시작해서 똠양꿍 크라이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고 쓰러졌죠. 유럽에는 무척 또 유연한 IMF가 아시아에는 또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CMIM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이렇게 해서 영내 금융협력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통화 수합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세안 플러스 체제의 가장 그래서 성공적인 과시적인 성과이기도 하고요. 또 아세안 플러스 3 13개국 외환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암로라고 싱가포르의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센트럴리티에 있어서 보시면 아세안 플러스 3에 점점 더 확장이 돼서요. 2005년도에 아세안은 기존의 아세안 플러스 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초청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아세안 플러스 6 체제가 되니까 피벗 투 에이시아라는 정책과 함께 미국이 조인하고 또 러시아도 조인하게 돼서 18개국 동아시아 정상 간의 대화 플랫폼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1994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화 플랫폼은 외교장관 체제인데요. 우리나라와 또 북한이 같이 참여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2020년은 베트남이 의장국으로 봄에는 아세안만 참가하는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또 가을에 11월 달에는 아세안 플러스 3
그 다음에 아세안에 관련된 모든 회의가 개최가 함께 되는데요. 그래서 아세안 서밋 and ASEAN Related Summ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이렇게 드라이빙 시트에 앉아서 국제 이슈를 다루는 아세안 중심성을 지도로 표시하고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프레임워크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세안은 무조건 대화 관계를 굉장히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하고만 대화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부분 대화 대상국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10개국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국가 또 개발 국가들입니다. 아세안은 대화 상대국을 이 아세안의 연계성 또 아세안의 통합을 매끄럽고 더 촘촘하게 해주는 역할을 아세안 대화 상대국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세안 대화 상대국들은 아세안을 위한 다양한 협력 카드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세안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세안은 대외 관계에서 또 몇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이건 우리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또 남중국해 문제 사이에서 아세안 회원국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고요. 이런 이슈를 항상 머리에 좀 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영상 작품 하나 감상하면서 5분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왔니? ¿Eres chino? Ah, entonces eres japonés. Wow, Thailand. говоришь на A, mówisz dobrze angielski. To twój materzski język? Are you Chinese? Бали – это твоя страна? Why you speaking Почему ты умеешь so well? разговаривать больше, чем на одном языке? 인도네시아랑 인도랑 같은 나라 아닌가요? Почему ты умеешь разговаривать на английском? Do you ride an elephant to school? Почему у тебя такие большие глаза? 너 무슬림이니? Speak English so well. Почему у тебя такие большие ¿Los Malay y Malaysian no toman alcohol? Почему ты умеешь разговаривать больше, чем на английском? 你来自中国吗？ 와, 네 영어 This 잘한다. is China? Are you from China? 네 모국어야? Вау, ты 당신은 говоришь на 중국인이세요? Hablar китайском. inglés. Как долго ты учила язык? 아니면 일본인입니까? Why are your eyes so big? 타일랜드? Są twoje oczy 대만? tak wielkie. ¿Montas un elefante 대만에서 para ir a 왔니? la escuela? Are you Chinese? 너 중국에서 왔니? 원숭이 뇌는 무슨 Jsi 맛이죠? Číňan?我不是，我是华人，但是在马来西亚出生的华人，所以我是马来西亚华人。学习中文吗？其实我们从小就会中文了，就是中文就是我们的母语。 ทำไมถึงตาโต ก็ไม่รู้เหมือนกันนะ เป็นคนไทยอะ เป็นคนไทยก็เลยตาโต แม่ก็ตาโตที่บ้านก็ตาโตปู่ย่าตายายก็ตาโตหมดเลย อาจจะเป็น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คนไทยเพียวๆด้วยมั้งครับ ไม่ได้แบบมีผสมจีนผสมอะไร ก็คงเลยตาโตแบบไทยๆไปเลยอะหน้าคมๆ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น่าจะ Adakah bangsa Melayu Malaysia tidak boleh mengambil alkohol? Soalan yang interesting. Saya rasa sebenarnya bukan bangsa Melayu Malaysia sahaja yang perlu tidak mengambil alkohol, tetapi dikatakan semua Muslim diwajibkan untuk tidak mengambil alkohol. Orang luar negeri sering berpikir kalau Bali itu adalah negara yang berbeda dari Indonesia, tapi sebenarnya Bali itu adalah bagian dari Indonesia. Salah satu provinsi yang ada di Indonesia. Orang luar negeri sering berpikir kalau orang Indonesia itu selalu beragama Islam, tapi memang 90% dari rakyat Indonesia itu Muslim, tapi ada 300 ethnicity dan 6 agama lainnya di Indonesia. เป็นคนจีนหรือเปล่า
เป็นคนไทยเชื้อสายจีนค่ะบรรพบุรุษ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จีนแต่ว่าเกิดที่เมืองไทยค่ะขี่ช้างไปโรงเรียนเหรอไม่มีใครขี่ช้างไปโรงเรียนนะคะถ้าจะขี่ช้างเนี่ยก็ต้องไปเที่ยวอะค่ะเสียเงินด้วยSo whether English is my native language, sebenarnya Indonesia itu punya bahasa sendiri. Jadi teman-teman aku dari Korea selalu tanya kalau Indonesia itu ngomong Inggris atau enggak. Sebenarnya Indonesia itu punya bahasa sendiri, namanya bahasa Indonesia. Terus kalau ke Indonesia orang-orang pakainya bahasa Indonesia bukan Inggris. But I do speak English. ASEAN? 아세안. 아세안? 예, 아세안 유학생들이 만든 영상인데요.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거, What's 아세안에 대한 대답이 Diversity였네요. 예, 그만큼 아세안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특히 뉴 서든 팔리시, 신남방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세안과 한국은 1989년에 대화관계를 수립했고요. 우리나라가 10개 대화 상대국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아세안과 한국은 매년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2009년 또 2014년, 201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한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해서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가 있어서 아세안 10개국의 모든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그리고 몇 가지 숫자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해외 여행지가 아세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투자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1989년도에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수립됐죠. 그래서 그 후 30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인적 교류 상호 방문이 40배가 증가했고요. 교역은 20배, 또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30년간 7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세안의 위상이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건설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세안을 보시면은 한국은 아세안의 5위의 무역 상대국이고요.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의 무역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세안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아세안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좀 중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세안의 투자는 미국, 그 다음에 EU 다음으로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한 900만 명 정도가 아세안 지역을 방문하고요. 아세안에서는 2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트레이드, 특히 무역에 있어서 아세안은 우리나라에 연 한 400억 달러의 흑자를 가져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흑자가 600억 달러 규모인데요. 그 중에 3분의 2가 아세안에서 오는 정도로 아세안이 굉장히 또 경제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이면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러일 4강을 넘어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협력에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3P가 많이 나왔었죠, 오늘. People, Prosperity, Peace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과 인도의 그 외교상의 위상을 주변 4강, 4강과 같이 두어서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를 좀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과 무역이 우리나라의 전체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요. 사드와 같은 이슈가 터지면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는 위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대외 경제에 있어서도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 아세안이 중요한 거죠.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의 모든 정상들과 만난다라는 목표는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정상들과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작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정상들 사진입니다. 우정과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슬로건이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그래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정상회의가 끝나면 의장 공동 성명을 채택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 번역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이렇게 3대 미래 청사진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보건 의료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신종 감염병을 위협을 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를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또 하나 넣었습니다.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또 비정통 안보 분야 협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한국과 아세안 간의 사회문화 협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아니사를 초청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사는 우리 한아세안 센터의 직원이고 또 인도네시아 출신이긴 합니다. 아니사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 아니사 한번 소개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아세안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니사입니다. 네, 한국에는 언제 무슨 목적으로 오게 됐나요? 한국은 3년 전에 왔고요. 3년 전이요? 네, 그리고 저는 석사하러 왔어요. 석사를 주제가 뭘로 석사를 하셨나요? 저는 국제대학원 한국학 전공으로 석사를 했는데 논문 주제는 서울의 도시계획이었습니다. 네. 서울의 도시계획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공부를 하셨네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어느 대학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가자마자 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전공했습니다. 가자마자 대학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유학하는 동안 이 동영상을 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유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여기서 한아세안 센터의 직업까지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온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팁은요, 한국어 습득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하실 텐데 공부만 하지 말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한국 친구를 사귀면서 한국 사회를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지 또 그 나라와 더 가까워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 학생들도 이렇게 유학 온 학생들과 더 친밀감 있게 교류해서 또 그 나라를 서로 알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가 한 47,000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유학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3만 명이 넘게 3만 5천 명 정도가 또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핫한 뉴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뉴스가 뭘까요? 수도 이전이에요. 수도 이전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인도네시아도 좀 고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수도 이전을 어디로 하게 되나요? 지금 이제 수도 이전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수도 이전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수도가 지금 보면 여기가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에서 이쪽으로 이 섬 이름이 뭐죠? 브루네오? 칼리만탄. 한국 사람들은 브루네오라고. 네네. 칼리만탄에 발리파판으로 수도를 이전하나요? 발리파판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동칼리만탄. 동칼리만탄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그 이전하는 이유가 뭐죠? 이전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카르타가 현재 수도로서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 재정과 그리고 그 환경 오염 문제를 이어집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그 지금 아시다시피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 침몰이요? 네.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자카르타 전체 네. 지역의 40%가 해수면보다 고도가 좀 낮고 네. 그 과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건물 건설 때문에 지금 지반은 계속 매년마다 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아니사가 아무래도 한국의 서울의 도시 개발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그런지 네, 자카르타에 대한 그 해석과 생각도 굉장히 깊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또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또 훌륭한 또 지도자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한국에서 공부한 거를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사. 예, 지금 현재 아니사와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세안 국민이 65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근로자가 한 20만 명이 되고요. 결혼 이민, 그 다음에 한국 유학생들이 또 6만 명이 넘습니다. 결혼 이민자 중에 또 40%가 동남아시아 분들이고요. 근로자는 거의 60%가 넘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 깊숙이 아세안 국민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고요.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데가 동남아시아가 열심히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일한 덕분에 또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유학생들이 앞으로 한국을 더 연구하고 또 아세안을 같이 연구함으로써 든든하게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또 밝혀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기 보시면은 아세안에서 가장 많이 와서 있는 분들이 베트남, 국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류의 진원지이자 전파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류 소비층이 굉장히 증가세에 있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또 K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세안 내 한류를 또 가장 빨리 또 받아들이고 그래프가 높은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한류의 성장과 인기도 역시 가장 높은 지수에 아세안 국가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K-팝이나 K-팝의 최대 수요처가 또 아세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킹덤을 요즘 좀 열심히 봤는데요. 보니까 아세안에서도 역시나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드라마, 특히 킹덤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아세안 센터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의 이해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과 아세안 청년 대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먼저 아세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알아봤는데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면 developed, culture, good, technology, beautiful까지 다 있네요. 그리고 transportation 이런 게 교통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이겠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friendly, nice, 그 다음에 hardworking, kind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대학생, 그 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아세안 노동자들한테 한번 우리가 설베이를 했다면 굉장히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세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68%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답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세안과 또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 나감으로써 그러한 편견 이런 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 이거는 한국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개발도상국이고 더위고 휴양지 이 정도 또 가난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또 외국인 노동자, 뭐 순박하고 친절, 피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네요. 예, 요거는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뉴스 빅데이터,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소셜 매트릭스를 살펴봤는데요. 아세안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러브콜, 기대하다, 특별 이런 말들이 좀 긍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동남아시아 이렇게 하면은 감금, 뭐 감염되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뭐 러브콜이 많이 오고 있다, 뭐 그런 걸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감금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감염되다, 확산되다. 그런데 아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면에 동남아시아 똑같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이런 소셜 매트릭스인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업 처음에 제시되었던 첫 번째 퀴즈 다시 풀어볼까요? 아세안은 동남아시아다. 네, 예, 언론이나 뭐 많은 곳에서 저도 그렇지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역으로 볼 때 아세안은 10개 회원국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10개 회원국 플러스 동티모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세안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격을 가진 국제협력기구이고 동남아시아는 지역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예, 우리 한아시안 센터, 제가 한아시안 센터를 홍보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한안과 아세안 관계 속에서 태어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자 또 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10개의 회원국 연합입니다. 아세안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아세안과 우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dreaming of an exciting future together with ASEAN. The dream we embrace today will become the reality of tomorrow. 한 아세안 센터는 국내 유일의 아세안 전담 국제기구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사회, 문화협력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의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아시안 센터에서는 또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앞으로 있는 이런 한아시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시면 또 아세안 학생들과의 교류도 더 활성화되고요. 또 상으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서 또 싱크탱크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아세안 유학생회, 또 주한 아세안 교수협의회, 또 우리 센터에서 발족부터 또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아세안 센터 안에는 또 아세안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또 특별 세션을 또 준비해서 아세안에 대한 강의나 아세안 공무원들과 또 대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세안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사이에서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과의 그 무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또 미국과 일본, 뭐 중국이 다 둘러싸고 있고 또 인도양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들의 그런 패권 경쟁이 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세안의 장점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뛰어들어서 주도하기보다는
갈등 확산 방지를 위한 아세안의 규범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이 모두 1, 2차가 아세안 지역에서 열렸었죠. 예, 사람 중심의 공동체, 포용적인 아세안 이런 거는 우리 한국도 또 지향하는 바가 같죠. 우리도 서로 윈윈하는 포용적인 외교를 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아세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세안이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또 우리도 아세안에 대해서 이해가 크고 넓고 깊어져야지만 서로 동등한 상황 속에서 예,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아세안과 한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계이죠. 그리고 정치 안보적으로도 아세안 중심의 체제에서 한국이 적극 또 참여하면서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문화 분야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와 관심,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러한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내 아세안학 동남아 연구자 그리고 아세안 내 한국의 붐이 일어나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신남방 정책도 성공하고요.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든든해지고 또 발전의 탄력을 얻게 되겠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또 아세안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자랐어요. 아무래도 서구 위주의 중심의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아세안에 대한 연구,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또 분야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예, 아세안에 대한 이해도 레벨 1, 2, 3 제일 고난이까지 다 통과를 하셨습니다. 아세안을 4개씩 아세안 헌장, 공동체, 연계성, 중심성 여러분들 약간의 개념이 지금 이제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신남방 정책, 또 사회문화 협력, 그리고 우리 한아세안 센터 활동까지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 또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갖고 공부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오늘의 목적의 그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 속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단어들이 여기 모두 들어있습니다. 예, Peace, Prosperity, People. 예, 이거는 3P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eople Oriented, People Centered Community. inclusive라는 얘기도 있었고, unity, multicultural 이런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또 아세안 하면 또 한국과 아세안 관계 속에서 예, 따뜻한 그리고 이웃이자 또 굉장히 절친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세안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